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물건값이 똥값이 된다. My best guess for how this will manifest is that prices will drop. So as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drops, prices will drop. 일론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고소득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AI랑 로봇이 물건을 너무 싸게, 너무 많이 만들어낼 거라 사실 물가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Anyone can have whatever stuff they want. Incredible medical care that's better than any medical care that exists. Not a super distant point, 5 years from now, 4 years from now maybe. No scarcity of goods or services. 물론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당장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물건값은 아직 안 떨어지는 이상한 시기가 오죠. 일론 머스크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혼란을 막으려고 급하게 공짜 돈을 사람에게 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overnment really can't react to the AI. AI is moving 10 times faster than government, maybe more. The one thing that the government can do is just issue people money. Yeah. Try and keep the peace. Yeah. 이게 진짜 될 거냐 아니냐의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요. 저는 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걸 바로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구입니다. 사실 인터뷰를 보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결론이지만 그럼 제가 내린 과도기 시기의 금값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가입니다. 요즘 물가가 누가 봐도 미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지가 꽤 돼서 체감상 무감할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는 늘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CPI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번 달은 2%대로 잡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걸 구매하는 저희와 손님들의 체감 물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뉴스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인데요. 결국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22년에는 물가가 8%나 올랐다고 뉴스에서 매일 이야기했었죠. 그 전에만 해도 금을 구매하는 것이 소수계층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였다면 22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금 구매 역량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요. 소비자가 다양해지면서 찾는 제품이 다양해지니까 제품의 퀄리티나 디자인도 같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2년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장이 전 세계인의 관심까지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해외에서 금, 은을 구매하려고 해도 정말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적이어서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높은 물가는 일론 머스크 씨가 말씀하신 울퉁불퉁한 과도기를 지나면서 달라진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So if your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faster than the money supply, you will have deflation or vice versa. 결국 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풀어도 물건이 10배 이상 쏟아지니까 물가가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시점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도기에는 화폐를 푸는 속도와 AI가 모든 물건을 공짜 수준으로 생산해내기까지 약 3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화 생산량이 폭발하기 전에 돈이 먼저 풀리는 그 시기 동안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폭등할 시기입니다. 비슷한 과거를 보게 되면 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지 모두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M2 통화량,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죠. 15조 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21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월급이나 급여는 어땠을까요? 아까 물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물가가 8% 오를 때 우리의 임금 수준은 약 4.8%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의 지갑의 실제적인 구매력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때처럼 화폐가 풀리면 과도기 동안 개인의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돈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미비한 수준이고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 결국 진짜 자산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 과정은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너도 나도 안전자산을 확보하겠다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돼서 금값이 굉장히 폭등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24년에 금값이 2,600달러를 돌파했을 때만 해도 고점이 아니냐는 말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25
25년을 지나오면서 분명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점은커녕 그게 진짜 바닥이었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25년 한 해 동안 금과 은은 쉴 새 없이 신고가를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혼란을 막으려고 돈을 미친 듯이 풀어내고 있는데 내 지갑 속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들 살 길 찾아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한 실물 금과 은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도화되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도 하고요. 금도 금인데 최근 들어서 은의 역할이 많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즘 각광받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제품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옛날보다 쓰임이 많아져서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친환경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런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을 채굴하는 양은 한정적이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공장이나 광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늘지 않는데 찾는 곳은 많으니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보다 은의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이야기가 많고 이게 실제로 사실입니다. 26년에는 은값이 $1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25년도에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100는 이미 돌파를 했죠. 얼마나 오를지는 저도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오르는 거는 확실하다고 예상은 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과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AI 기술로 뽑아내는 재화들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예언과 같이 곧 마주칠 과도기에는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게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안전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뉴스들을 보면요. 전쟁이나 여러 국제적인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뉴스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만 결국 세상이 뒤숭숭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시세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 맞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올랐는지 쇼츠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구독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단톡방을 운영 중인데 거기에도 저희가 매일매일 시세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국가 안보 문제에도 연관이 깊습니다. 미국에서 은에 대한 수입 관세를 50% 이상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은값은 불보듯 뻔하게 오를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액션을 취한다면 그 가치가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도 저희는 은 재고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매입하고 있는데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을 사려고 주고받은 이메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프리미엄이라고 보이는 곳에 트로이 온스당 2.5달러가 프리미엄으로 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짜 자산에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안도가 높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금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울퉁불퉁한 과도기 또한 저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금을 항상 판매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마냥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시세와 은시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가 싶어서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러한 불안한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기회다, 금을 사라 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장의 위기의식을 조성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금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크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왜 주식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심리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금테크나 은테크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투자라는 게 참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는 늘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리턴을 얻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도 저의 견해라서 제가 금을 구매해라, 구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믿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어릴 때부터 금을 파는 사람이 장래희망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금을 사고 팔고 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그만큼의 금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고 제 스스로 확신이 있어서 제 재산의 비중을 금에 크게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과 은의 매력은 이게 진짜 돈이라는 것, 그리고 수천 년 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꽤 먼 미래에도 변치 않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돈의 가치를 진짜 지키는 방법은 종이돈보다는
거는 진짜 돈인 금과 은이라는 겁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금과 은에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같이 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모두 자산 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구매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또 금값이 얼마나 오를지 스레드, 단톡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집사골디랑 함께요.